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돕기 캠페인이 남가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각 지역 한인회가 모금한 기금은 LA 한인회를 통해서 현지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 환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국민의 과반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7세 이하에서는 특정 항체 보유자 비율이 75%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맹국들과 회의를 열고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연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앞으로 몇 주간이 전쟁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열려있다며 비핵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5일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JTBC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침을 두고 여론 수렴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파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전국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을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끼겠고 밤 최저 56도, 내일 낮 최고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을 사면하고 역시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75명을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법과 두 번째 기회, 구제, 그리고 갱생의 국가라며 두 번째 기회의 달을 맞아 헌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의 달은 형기를 마친 이들이 시민사회와 노동력에 편입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말하며 지난 2017년에 생겼습니다. 이번 사면과 감형 대상의 유명인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은 없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수백 개의 위조 신분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인 CBP는 오늘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오헤어 국제공항 내 국제 우편물 처리 시설을 통과한 122개 국제 수화물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 743개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셰인 캠벨 CBP 시카고 지국장은 이번에 적발한 위조 운전면허증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송되었으며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포함한 13개 주 운전면허증을 모방해서 제작됐다며 핸드백과 보석함 속 장난감 등에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위조 운전면허증은 얼핏 보기에 진품과 닮았지만 결함이 있고 연방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위임한 합법적 조직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캠벨 지국장은 밝혔습니다.
CBP는 과거에는 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21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고 술집을 드나들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으나 목적이 점차 악성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 작업장 단속 회피, 이민 관련 범죄 및 사기, 인신매매 등에 사용될 수 있고 테러 관련자들이 공항 검색대에서 철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커스틴 옐런 부통령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19 신속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부통령 관저에서 격리한 상태로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각각의 방문 일정을 수행한 탓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질 바이든 부인 영부인과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아시아나 유럽과 달리 미국이 재유행에서 비켜선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미 국민 과반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전국에서 수집된 혈액 샘플 중 코로나19 감염자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정 항체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특정 항체가 발견된 비율이 30%였는데 올 2월에는 60%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7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특정 항체 보유자 비율이 75%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많은 미국인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최근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확산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오늘 각국에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하드워넘 거브리어서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15,000명이 조금 넘는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보고됐다며 이는 2020년 3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러한 감소에 대해서 그는 매우 환영할 만한 추세라면서도 어느 정도 조심해야 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가 검사가 줄면서 WHO가 받는 코로나19 전염과 유전자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계속 줄고 있다며 이는 바이러스의 전염과 진화 패턴을 점점 더 알아내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40여 개 동맹국들과 회의를 열고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이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연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거론한 데 대해선 엄포를 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나토 회원국 그리고 동맹 국가들과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 이스라엘 등도 참석했습니다. But we don't have any time to waste. The briefings today laid out clearly why the coming weeks will be so crucial for Ukraine. So we've got to move at the speed of war.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몇 주가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결연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며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Any bluster about the use of possibility of use of nuclear weapons is very dangerous and unhelpful. Nobody wants to see a nuclear war. Nobody can win that.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역시 앞으로 몇 주간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단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석 달째로 접어들어가며 미국은 나토와 동맹국들을 규합한 군사자문협의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기와 군사력 지원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연방정부가 주요 인프라를 겨냥해 악의적 해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군 소속 6명에 대해서 현상금 $10,000,000를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군 정보 조직인 총정찰국 소속 6명의 신원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10,000,000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우리의 정의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 정부의 통제나 지시로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이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보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6명은 러시아군 총정찰국 소속 요원으로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친 악의적인 해킹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부터 미국 대피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을 도울 의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미국 대피 희망 우크라이나인과 이들을 지원할 미국 내 인사와 단체를 연결함으로써 미국 입국을 돕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재정적 후원을 해주겠다는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안검사나 백신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그제 인민군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를 직접 언급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국제평화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We have a vital interest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but especially those in the Indo-Pacific, to deter the DPRK, to defend against its provocations or its use of force, to limit the reach of its most dangerous weapons programs.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며 외교가 해법이라는 종전의 접근법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do remain open to engaging in diplomacy and dialogue with the DPRK with an aim of achieving progress towards that overall objective.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도 북한의 진정성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한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한미 공동의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열병식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제기한 위협을 평가하는 한편 동맹과도 긴밀히 협력할 거라면서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비핵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김 위원장의 북한 항일 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그 첨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솔리브링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다섯 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입니다.
405번 프리웨이 양방향 정체가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05번 노스 방면은 게티센터 드라이브 구간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윌셔 블루버드 구간부터는 10마일대로 더 처지면서 내셔널 블루버드까지 10마일대로 정체 심한 편이고 세펄비다 블루버드와 컬버 블루버드 역시 2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10번 프리 사우스 방면도 60번 웨스트번 만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애틀란틱 블루버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 사우스 방면 전 구간이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101번 프리 노스 방면 교차하는 구간부터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101번 프리 노스 방면 카헨가 블루버드 입구에 조금 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10번 프리 사우스 방면 위리어 블루버드 구간에도 역시 사고 발생 신호가 떠 있습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회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돕기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를 주축으로 오렌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난을 떠난 현지 동포들을 돕는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동포들이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LA 일원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현지 동포 돕기 캠페인을 남가주 전체로 확산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에서도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캠페인에 적극 힘을 보내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각자 모금하는 기금을 LA 한인회로 보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권석대 회장은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적절한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몰도바 현지 방문과 일일 기금 모금 현황 공개 등 그동안 LA 한인회와 화랑청소년재단의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돕기 캠페인이 이 점에서 신뢰를 주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 배경을 밝혔습니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겪는 일을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이 지금 일어난 상태이죠. 우리가 남의 일 보듯이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백환기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장은 이번 기금 모금 캠페인에는 한인회뿐만 아니라 샌디에고에 위치한 한인 단체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이 무사히 피난처를 찾는 데 미주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많은 한인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고 왔는데 요번 그 모금 캠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느끼게 됐고요. 이 그 모금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하고 계속 지원을 저희가 널리기 위해서 오늘 방문 일정에 동행한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는 몰도바에서 만난 한인 피난민들의 참상을 전하며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영주권 없이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물림을 한 거예요. 이 불법 체류 대물림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체류 신분이 없는데 해당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한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한인들의 피난을 돕는 한호진 선교사와 영상통화로 연결해 현지 상황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호진 선교사는 19명의 한인들은 비자 발급에 필수적인 여행증명서 발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국 입국에 필요한 코로나 PCR 검사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PCR 검사, 생필품, 여름옷 등 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과 휴메나 재미 한국 노인회가 오늘 타운 내 동양선교교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웰빙 정보와 함께 푸짐한 선물도 제공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니어 150여 명이 참여한 오늘 행사에는 서울 메디컬 그룹의 이명빈 노인내과 전문의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행사에 참가한 시니어들에게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이진호 상무는 오늘 행사를 통해 한인 시니어들이 365일 매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메나 측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휴메나는 오늘 행사에 참여한 시니어들에게 타월과 세정제, 효자손, 부츠 등이 든 구디백을 제공하는 한편 퀴즈를 통해 탁상 시계 등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마리포사 에비뉴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명이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 친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2명은 형제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올림픽길에 주차돼 있던 집 체로키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50,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올 1분기에 순이익과 대출 예금이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US 메트로뱅크는 올 1분기 순이익 $368만 1년 전보다 61%가 뛰었습니다. 대출은 8억 3,470만 1년 전보다 36%가 올랐고 예금은 9억 5,090만 1년 전보다 26%가 증가했습니다. 자산은 10억 6,200만 기록했습니다. LA 교통국이 사우스 LA 주민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총 $1,800만 지원되는 유니버셜 베이직 모빌리티 파일럿 프로그램은 사우스 LA의 주민 2,000명에게 교통비로 1년 동안 월 $150씩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전기차 렌탈과 트랜짓 패스, 이바이크와 이스쿠터, 버스와 지하철 티켓, 그리고 우버와 리프트 이용을 위한 바우처에 사용하게 됩니다. 캐롤린 박 변호사가 LA 카운티 판사직에 출마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LA 카운티 판사 가운데 37%만이 여성이고 소수계 판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취약계층과 약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판사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출생한 박 변호사는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과 로욜라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을 주로 대변하는 변호사로 일해왔으며 실버레이크 주민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절수령이 내려집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야외 물주기를 주 1회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LA와 벤츄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 6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수령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절수령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BA2 변이 확산으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 환자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가 1,583명, 사망자는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53명으로 전주의 960명과 비교해서 6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84%는 BA2 변이에 감염됐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주민은 232명이고 이 가운데 2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병원 입원 환자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067명, 그리고 사망자는 6명이 보고됐습니다. 7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5.7명이며 확진율은 1.9%입니다. 어제 현재 병원 입원 환자는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30만 1000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전주보다 약 5,000명 늘어난 127만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는 8만 9천 명이지만 여전히 17만 9천 명의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와 롱비치가 최악의 스모그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폐협회가 최근 발표한 전국의 대기 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지역이 전국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연방환경청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기질을 분석했고 오존 수치와 연간 오염물질 수치로 각 지역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LA와 롱비치는 고속도로와 항구를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오존층 파괴와 스모그 형성이 심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공중보건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150억 달러의 세금을 걷는 주민 발의안이 추진됩니다. 캘리포니아 팬데믹 조기 발견과 예방법으로 불리는 공중보건 계획은 한 해에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0.75%의 비율로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2032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되며 매년 5억에서 15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발의안을 추진하는 주최 측은 4월 초 기준으로 약 1,900만 달러를 모금했고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11월 주민 발의안 상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의안이 11월 선거에서 통과되면 수익금의 절반은 새로운 질병의 발생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될 연구소 지원금으로 쓰이게 되며 25%는 학교의 안전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타운과 로컬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까지 잇따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정의당 제안이 더해졌습니다. 중재안대로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올해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유예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법안 처리 명분을 쌓았습니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게 이른바 정치권 방탄용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만큼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력비리, 은폐 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검수완박 안건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영배 의원이 배치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이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의 취재진 출입 여부를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법 지키세요, 국회법! 안건조정위에서도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이 전체 회의로 다시 상정되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피세요, 그러면. 안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 좀 해요, 이제. 왜 특혜를 이렇게 만들어요? 민주당은 당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와 헌법 가치 실현이라면서 검수완박에 에둘러 반대 뜻을 드러냈습니다. 당선인 측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말로 청와대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 네 번째 지역으로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전통시장에서 느닷없이 헌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발언을 삼가는 대신 참모를 통해 헌법 가치 파괴라고 해온 만큼 시장에서의 이 발언은 검수완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의장 중재안에 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합의 전에 통화로 권 원내대표와 교감한 당선인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했지만 주말 사이 구체적 내용과 부작용이 알려지고 검찰 조직과 여론의 반대 기류까지 더해지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보고를 받았을 뿐 개입이나 주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삼권 분립 위배라며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료민주주의의 원칙,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국회 논의와 별개로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최종 관문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걸 잘 판단하고 다음 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 측이 이렇게 임기 말 청와대까지 겨냥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은 신구 권력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15일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JTBC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침을 두고 여론 수렴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당선 후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국가 백년 대계인데 어디가 적당한 곳인지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이 새 정부 1호 국정과제처럼 추진되는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간 큰 갈등을 빚을 수는 없어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며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현 정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대북 강경 발언을 두고는 국가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며 당선 후에는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늘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 보겠다는 대담함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년 모든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재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또 파행했습니다. 검증자료 제출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됐는데 민주당은 의혹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국민의힘은 옥석을 가려 요구하라며 후보자를 방어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KBS가 따져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 연속 파행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은 물론 후보자 선서도 없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거듭 따졌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자료입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이 요청받은 자료는 1,090여 건, 자료 제출률은 약 80%입니다. 하지만 외화 송금과 저축 등 해외 계좌 관련 자료, 또 주택자금 대출과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관련 자료는 상당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20억 원 가까이 고문료를 받았는데 한 후보자는 활동 내역으로 A4 용지 1장 반 분량을 제출했습니다.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요구 자료의 양이 방대한 데다 50년치 월급 명세서 등 제출이 불가한 자료가 상당했다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82년, 어머니께서는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거래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견줘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데도 제출률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공전하면서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는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일단 다음 달 2일과 3일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새 정부 국무위원회 첫 청문회마저 파열음을 내면서 여야 협치기조 삐걱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견을 결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검언 유착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부터 2년간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2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강의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제출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임용한 것인지 KBS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세 후보자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1년 10개월 동안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급여로 2017년에 2천만 원, 2018년엔 4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건국대 규정을 보면 석좌 교수는 강의를 맡거나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를 보면 강의 내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게 없더라고. 강의 스케줄이 뭐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강의가 아닌 학교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임용됐다는 게 후보자 측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를 했을까? 후보자 측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며 당시 연구 주제와 내용들은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그를 보니 후보자는 해당 기간에 동서독 통일과 관련된 30건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독일 통일 전후 정세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식의 짧은 글들이 대다수입니다. 30건 모두 2017년 6월과 7월에 올렸고 400만 원을 급여로 받은 2018년엔 게시글이 없습니다. 후보자는 연구 실적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 측은 연구 활동을 전제로 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서 권 후보자의 경우 자문에 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문을 해줬는지 구체적 내역을 묻자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809.28포인트가 하락한 33,240.18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20.92포인트가 떨어진 4,175.20, 나스닥 지수는 514.11포인트가 급락한 12,490.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도 성장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 16센트가 오른 배럴당 101달러 7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약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인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나스닥 시장에서 어제보다 12.18% 하락한 $876 42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하락폭이 2020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21%나 빠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CNBC는 오늘 주가 하락이 트위터 인수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을 18% 늘리면서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증가한 494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8% 늘어난 167억 달러의 순이익을 각각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 매출액 490억 달러, 순이익 160억 달러를 모두 상회하는 성적입니다. 팬데믹 기간 크게 늘어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용 협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에 밑바탕이 됐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기대치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증가율 23%는 2020년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혼란으로 기업과 사업체들의 디지털 광고 지출이 타격을 입은 여파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의 매출도 68억 7천만 달러로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1분기 매출인 78억 7천만 달러와 견줄만한 성적을 냈습니다. 무료 주식거래 앱인 로빈후드가 정규직 직원의 약 9%를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블레드 테네브 로빈후드 CEO는 오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중복되는 역할과 직무가 많다며 이처럼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는 작년 말 기준 정규직 직원이 3,8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340명이 회사를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테네브 CEO는 로빈후드의 인력을 줄이는 게 효율성을 개선하고 우리의 속도를 높이면서 고객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용자들이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을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한 메이저 자산운용사는 피델리티가 처음입니다. 2만 3천 개 기업의 연금 11조 3천억 달러를 관리하는 전국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인 피델리티의 이런 행보는 가상화폐의 대중화와 주류 진입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비트코인에 이미 거액을 투자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피델리티의 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첫 회사가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나머지 2만 3천 개 기업 근로자들은 올해 중순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 디지털 자산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피델리티는 전망했습니다.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8.6% 감소한 연율 76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77만 채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2월 신규 주택 판매 수치는 77만 2천 채에서 83만 5천 채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3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87만 3천 채보다 12.6%가 감소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중간값은 43만 6,700달러로 전월 40만 600달러보다 상승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52만 3,9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주택 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S&P 코올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계절 조정 2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 19.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의 상승률 19.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 지표가 집계된 지난 35년 동안 세 번째로 가파른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2월 수치는 전달 대비로는 1.7%가 올랐습니다.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로 20.2%가 올라 20%대의 상승률을 돌파했습니다. 1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18.6%가 상승해서 전달의 17.3%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2.4% 상승해 전월치 큰 폭을 웃돌았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 같은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S&P 다우존스는 진단했습니다. 전국의 4월 소비자 신뢰도가 소폭 둔화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7.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월에 기록한 107.6보다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108.5도 하회했습니다. 4월 현재 여건 지수는 152.6으로 전월에 기록한 153.8보다 살짝 낮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4월 소비자 신뢰도가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했고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악영향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부분 선임 디렉터는 전체적으로 소비하려는 의도가 최근에 대비해서는 둔화한 상태라며 금리가 오른 여파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엘리적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바람도 가볍게 불겠고 밤 최저 56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진 71도가량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밤 최저 기온 역시 56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목요일과 금요일 낮 기온이 60도대로 내려앉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에서 7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5도, 해안 지역 64도, 산악지대 63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